요새 젊은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후드려 패놓고 아프니까 청춘 콜로세움 속으로 떠밀었어. 다 경쟁자로 보여간 나나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저 색깔보다 떠먹을 밥그릇 아니. 당장 내가 목부터 말라 기다릴 수가 없어. 대기업의 낙수를 충고를 할 거면 돈으로 주세요. 위로하고 싶다면 고기 사줄래요. 아무리 말해봐야 그들은 몰라. 이건 한강 기적의 몰라. 너는 노 노력이 부족하다고. Yes I know. 그래서 난 요새 젊은 놈들 전혀 고생한 적 없는 배불러 빠진 놈. 그래서 요새 젊은 놈들 다 이렇게 맞춰놓은 얘 누구 탓인걸. 요새 젊은 놈들 요새 젊은 놈들. 자, 오늘은 디템포의 요새 젊은 놈들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가사네. 오늘은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삼국 중에 가장 늦게 체제가 정비가 되고 전성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세기가 신라의 최고 전성기인데 이렇게 신라가 최고 전성기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증왕 첫 번째 오늘 3명의 왕을 배울 텐데 첫 번째 지증왕입니다. 이 지증왕 때 신라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갔느냐. 먼저 국호를 나라 이름을 신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이 이전까지는 원래 사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였는데 이제 중국식 한자를 쓰면서 신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우리가 계속 신라라고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배자의 칭호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때 내물왕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지증왕 때부터 이제 중국식 칭호를 인 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립간이라는 고유의 용어를 쓰다가 중국식인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그만큼 신라에도 이제 중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신라는 구석진 곳에 중국과 교류하기에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중국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 때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우산국이 어디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자, 그래서 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말, 이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독도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때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우산국 정복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일본에게 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한다. 소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장려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량을 크게 올려서 국가 재정을 이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 세금을 거둘 양도 많아지겠죠. 그만큼 국가 재정이 확충되어 간다라는 점. 자, 그래서 지증왕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신라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왕 버풍왕 때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처럼 본격적으로 체제가 정비됩니다.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법을 반포하면서 이제 모든 부족장들이 버풍왕의 율령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관등과 관복을 지정하면서 왕권이 이제 왕이 지정해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버풍왕의 이름이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를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비석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를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이 버풍왕이 불교를 처음에 들여오려고 하니까 이 모든 귀족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신라의 고유의 어떤 종교가 있을 텐데 왜 중국에서 외부 종교를 들여오느냐. 모든 귀족들 관리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버풍왕도 불교를 들여오고 싶은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들여와야 되는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차돈이라는 관리가 와서 이 버풍왕이 고민을 알고 버풍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내일 아침에 이 사형을 시켜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 기적을 보고 나면 다른 귀족들과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불교를 수용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버풍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차돈이 왕한테 가서 이 다른 관리들 다 앞에서 불교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버풍왕이 저놈을 사형을 시켜라 라고 해서 이제 이차돈을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떨어뜨리는 순간 이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이제 하늘로 치솟으면서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고 그 흰 피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하늘에서 연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다른 귀족들과 관리들이 크게 놀라게 되고 불교가 그만큼 대단한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라의 불교가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차돈 순교비가 그런 어떤 불교 수용의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독특한 이제 신분제도 골품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 골품제, 성골과 진골은 왕족과 고위 귀족들이고요. 이 품에 따르는 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있는 하급 귀족들입니다. 하급 귀족들.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료인데 보면 진골은 관리 등급 중에 최고위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골은. 자, 근데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 6등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5두품은 더 낮아서 10등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각 신분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이 정해져 있고요. 이 주택의 크기도,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신분 제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신라 사회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이 금관가야는 지금 김해, 부산 옆에 있는 김해에 있던 나라인데 여기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낙동강 유역도 차지하게 되는 게 버풍왕 때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증왕, 버풍왕의 여전 체제 정비의 뒤를 이어서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진흥왕이고요. 이 진흥왕 때 화랑도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이 화랑도는 이제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모아서 무예를 단련하고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나중에 국가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 이 화랑도라는 것이고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끄는 김유신 장군이 바로 이 화랑도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때 양성하는 국가적인 화랑들이 나중에 삼국 통일의 주요 인물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백제할 때 성왕 때 이제 진흥왕과 성왕이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 원래 약속은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한강 하류를 공격해서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어떤 진흥왕,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 가야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야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게 이 진흥왕 때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자면, 자, 보면 우리가 삼국시대 지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였죠.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지금 이 비석들이 보입니까? 마울령비, 황초령비, 이 북한산비, 그리고 여기 있는 창령비. 여기가 다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불리는, 여기 나오죠. 진흥왕 순수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4개의 비석이고요. 순수비라는 게 뭐냐면
순수비라는 거는 왕이 직접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까지 와서 비석을 직접 와서 세웠다라는 거는 그 당시가 여기까지가 다 신라의 영토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흥왕 정복 활동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이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이 큰 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당황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게 이 진흥왕 때 정복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